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성 SDS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형 다른 거 이제 그만 떠들고 시장 상황 좀 이야기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S 수급 상황 빠르게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목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찍어드렸던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눌리고 난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노릴 사람이라면 그렇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오늘입니다. 그 다음날이 오늘이고 오늘 10%까지 빠지는 모습 나타났어요. 일단 제가 예측한 대로 눌리기는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분차트 120분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120분 차트로 보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이 뭐가 되냐는 거냐면 저항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뭐로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장대, 양봉, 그리고 갭, 상승, 이 둘 중 하나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뚫었어요? 갭 상승으로 뚫었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했죠. 이건 뭡니까? 진짜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저항대를 갭으로 뚫은 다음에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뚫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무엇이 됩니까?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지금 푼차트상 강력한 지지 라인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겠네,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왜 반반이라고 보는 거냐면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이 유튜브 쪽에서는 거의 제가 유일하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키움 HTS에서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키움 말고 다른 HTS 제공하는 이 그림을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던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말이죠. 아무튼 최근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개미라고 볼 수 있나요? 어쨌거나 개미와 외국인이 명확하게 싸우는 그림을 볼 수는 있겠군요. 맞죠? 그러면 가격과 개미의 움직임, 그리고 가격과 외국인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과 기관이구나. 이게 가격과 외국인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 올라갈 때 외국인 같이 빨아들였죠. 그리고 주가 빠질 때 같이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살짝 매수해줄 때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주가 올라올 때 같이 매수해줬고, 주가 빠질 때 같이 매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겁나 열심히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움직임은 어땠어요?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깨졌냐면 여기서 깨졌습니다. 보이죠? 여기 이후부터 깨졌습니다. 여기가 언제입니까? 5월 27일 5월 7일 이후부터 외국인과 가격에 커플링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거는 얘 시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얘 시총이 얼마냐면 20조짜리입니다. 20조짜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와 같거든요.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저의 외국인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역대 최저입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얘기가 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로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라 치우는 거예요. 잘라 치우고 그 금액을 계속해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팔아치우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외국인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기계적인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거야. 아까 5월 28일이라 그랬죠? 여기가 5월 28일이거든요. 여기가 27일, 여기가 28일이에요. 꽝 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겁나 열심히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던지면은 보통은 주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같이. 근데 우리 지금 개미가 광풍이잖아요. 개미가 광풍이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 볼까요? 개미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개미가 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폭이 있죠. 여기서부터 겁나 이상해지는 거죠. 여기가 5월 27일입니다 최저가가. 그리고 나서 개미가 사 올리면서 주가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급이 깨졌죠.
근데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얘네들이 받기에는 쉽지 않았나 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겁나 열심히 올라가다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수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개미들이 여기에서 팔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개미가 고점 구간에 있을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개미가 고점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고점 구간에 있으면 개미가 빠질 때 주가가 튕겨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상 개미가 고점 구간에서 살짝 꺾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꺾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닥에 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걸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지 라인 구간에 들어와 있고 개미가 위에서 꺾는 모습이 나타졌으니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가 맞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기관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기관이라는 변수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어때요? 얘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치열하게 싸우는 구간에서 얘가 중간자 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가리를 들면 어때요? 주가가 같이 딸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보다 적은 금액을 매매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추 역할을 하니까 주가가 얘네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 분석 흐름을 보면 어때요? 기관과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기관과 가격이거든요. 기관과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최근에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최근 흐름에서 중요한 추는 누가 하는 거냐면 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그 추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꺾었죠. 얘가 꺾으니까 가격이 꺾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더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고점 구간에 있잖아. 약간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꺾고 내려와 주면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이 여기에서 힘을 내서 매수를 해줄 것이냐,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고, 기관이 매수를 안 해준다면 외국인이 다시 주가의 추를 잡아와야겠죠. 외국인이 다시 주가의 추를 잡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우리 개미들의 물량,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고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미들의 물량을 누가 끌어내려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격의 추를 외국인이 자꾸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장대 양봉을 띄워준다면 그때는 외국인 수급 흐름대로 보면 됩니다. 지금 변화하는 구간이라서 수급 분석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완전하게 이야기하기는 뭐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 개미들이 고점 구간에 와 있고 대가리를 살짝 꺾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거기 밑에서부터는 좀 나이스한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는 지지 구간에 와 있고요. 여기서 반등해 줄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다. 하지만 여기가 뚫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개미들을 잡아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 개미들이 더 덤비는 모습이 나타나잖아.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빠지고 나면 한 24만원 언저리까지 빠져주면 완전 나이스한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데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법들을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타이밍, 개미들이 오골오골 몰려서 최고점에 형성하는 타이밍, 그런 것들 피하라고 제 기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함께 본다면 어떻게 돼요? 매수 타이밍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황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 모습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란다.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지 단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가볍게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테마는 반도체 기자재밖에 없습니다. 장비. 그건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이 시원하게 성과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명품 한번 시원하게 질러줄 수 있다 이거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백화점 쪽에 매출을 끌어올릴 거다 이거지. 그래서 반도체 수혜가 백화점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 현상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나왔었던 히스토리거든요. 근데 삼성과 SK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걔 직원들이 돈 많이 쓸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참 재밌네. 근데 이런 거는
장기 테마로 형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단기 테마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은 이겁니다.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SK 회장님이 5년 동안 우리나라 웨이퍼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쳐서 투자를 대박 때려 먹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대거 자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대거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큰 축의 수레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한 번에 꽝 하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큰 수레바퀴가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메인 단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장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은 유진, 펜텍, 원익, 테스 이런 녀석들이 메인이 될 수 있죠. 뭐 여기도 만만치 않지. 20몇 프로 올라간 것들은 답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곁다리로 같이 한 발 걸쳐서 올라가는 게 우리 테크윙. 그래서 내가 테크윙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윙은 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타 재료로 삼는 메인 재료는 지금부터 반도체 재료가 될 겁니다. 장비들. 제가 반도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고 반도체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나온 다음부터 수급이 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빠졌어요. 수급이 다 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번 저변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이 그 타이밍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펄어비스밖에 안 보이시죠. 그리고 펄어비스 영상 아직도 못 찍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펄어비스 IR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에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6월 4일 날에 카인드에다가 공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했는데 지금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8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해볼까? 네, 아직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올라오는 대로 바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 건져갈 거는 반도체 쪽으로 지금 돈이 대거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메인은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통신 쪽도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광통신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광통신주들이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기업을 콕 집었죠.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콕 집어서 차기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광통신 쪽으로는 앞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고요. 메인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대한광통신이겠죠. 근데 대한광통신을 오늘 수급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단타야. 그래서 추세로 형성해서 장기적으로 먹고 들어가자 요 테마로는 좀 약하고요. 계속한 끊임없는 단타 재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도 왜 같이 올라가는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번에 제가 엔비디아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길이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고 여기에 GPU 때려 넣는데 GPU 간의 통신을 광통신으로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기지국을 겹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피지컬 AI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인 로봇과 무인차들이 즉시 통제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통제대로 따라야 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6G가 들어갑니다. 빠르게 통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기주국 자체를 소규모 데이터 센터로 만들겠다는 게 젠슨 황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관련 애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LG전자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 테마가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쌀 때 사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증권 관련해서 거래 대금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보면 알 거예요. 기간별로 좀 놓고 볼까요? 차트 놓고 누적으로 한번 쌓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떠받치는 주체가 누굽니까? 종합주가지수. 이게 종합주가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떠받치는 주체는 개미입니다. 삼성전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미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미들이 어디 증권사 사용합니까? 한국증권사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증권사 쪽으로 돈 많이 벌겠네 라고 해서 돈 많이 지금 증권사 쪽이 올랐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저는 8,000 뿐만 아니라 15,000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니까. 그러면 부수적으로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게
백화점 따위가 아니라 증권사 쪽이 꾸준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X 지금 도박 사이트 어디야? 폴리마켓에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스페이스 X IPO 상장일이 6월 2일에 퍼센트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되겠죠. 이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IB 투자가 슬슬 타이밍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주 IB 투자가 지금 바닥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여기서 바닥 잡고 대가리 돌릴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이 별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에 오세훈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갑니다. 절대 이런 데 빨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산주 쪽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방산주 쪽은 사실상 방산이 아닙니다. 이거 올라간 거는 내용들을 보면 광통신이라든지 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분석이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쪽 상승세가 나오는데 역시 지금 현재 메인 테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쪽을 보면 카지노 쪽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한일령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들어와서 트럼프랑 바짝 붙어 먹으면서 중국을 이제 많이 밀어냈죠. 그래서 중국이 일본 겁나 싫어하죠. 그래서 중국의 A씨 일본 안 가 한국 가야지 도박해야지 도박주 카지노 관련주가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카지노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며 이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괜찮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하면서 지금 으쌰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예상치잖아요. 이제 곧 실적 시즌 또 2분기 끝나고 나면 또 실적 시즌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는 뭐 노려보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방향 잡았던 추세가 다시 머리를 돌릴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 이렇게 읽고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가 뭐고 거기에 관련 대장주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수급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차트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된다. 여기까지 내용이 모두 통달이 되어야지 단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주식을 해서 원데이 투데이 할 거면은 한 종목 들어가서 몰빵 치고 먹으면 땡큐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6,000p, 뭐 2만 p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인판도 아니고 무조건 주식판이잖아요. 그것도 해외 주식판도 아니고 국내 주식판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의 20년 노하우를 갈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들 쭉 들어보시고 아 얘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